말씀입니다. 진짜 제일 가슴 아프시고 너무 속상하고 지역 구민이니까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도 그 체육관 네. 백목항을 이제 3번 다녀왔고 네. 또 안산에 이제 분향소가 있고요. 네. 거기에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네, 그동안 20일 동안 단 한 사람의 유가족도 만나서 손을 잡지 못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 단 한 사람도요? 네, 이제 최근에 한두 번 뵙긴 했습니다만. 네, 왜 그랬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네. 또 면목이 없고요. 또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히 지역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죠. 뭐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배가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순간에 300명의 아이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를 못했다. 네. 10시 20분에 이제 가라앉았는데 그때 이후에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이 까맣게 네.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아이들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다. 눈 뜨고 그냥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경이 거기 유리창만 다 막 그렇습니다. 째려 누구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했어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간다. 선장과 선원의 잘못은 우리가 네, 인면수신이니까 얘기할 것도 네, 그건 가치가 없고. 선주, 자, 해경.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해경. 예. 이제 해경이 이제 정부 해경부터는,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부터 해경부터는 해경, 했어야죠. 안전행정부, 또 청와대 이렇게 갔죠.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 네. 이렇게 가셨잖아요. 네. 이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말 타고 올라가서 무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0.1초면 세계를 도는 그런 통신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300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6시 반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에 대통령이 5시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5시에 상황 중앙대책본부에 가셔서 네. 보고를 들으시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끼를 입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끼가 아니라 그 객실에 있으면은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갇혀 있어서요. 대통령께서 5시까지 아이들이 그 선실에 갇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4시 반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386명을 살려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전에는 다 살렸다고 했고요. 오후 1시 반에 386명 살렸다고 했다가 4시 반에 이것이 잘못 찍게 됐다. 164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엉망진창이 됐죠. 4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차관이 브리핑을 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290명이 안 보이는데 290명이 지금 선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자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그게 바닷속에 있는지 객실에 있는지 또는 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객실에 290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가서 제1차로 해야 되는 일은 저 불난 곳에 사람이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그 선상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한 100명쯤 보이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는가? 이걸 빨리 체크해서 보고해라. 이거 5초 내에, 5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300명이 선실에, 객실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네. 목숨을 건 구조가 적어도 우리 해경이 아니면 119가 누가 들어가서도 목숨을 건 구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이걸 해야 되죠, 사실은. 국가안전보좌관이 그 일을 통제하고 있다고. 네,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고요. 네. 10시 반에 민경욱 그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부 시시각각으로
김장수 보좌관이 보고를 받고 있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10시에 해경청장한테 대통령께서 전화하셔가지고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 그리고 객실에 한 명이라도 죽는 사람이 사망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을 사상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해경특공대가 가긴 갔습니까, 근데? 11시가 넘어서 갔습니다. 11시가 넘어서 갔고요. 우리가 그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0분 정도의 골드타임이 있었는데 레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네, 그대로 특공대들 있죠. 거기에 특공대가 2명 정도 있었고요. 3대의 그 헬리콥터가 움직였는데 18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구할 때 300명이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레펠을 타고 내려와서 들어가서 문을 열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거기에 그 구명 뗏목을 누가 어슬렁 다니면서 잠수부가 하나를 쳐가지고 피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실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문을 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선호는 뭐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7번인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1등 항에서는 통화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사하고 화물량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조작할 수 있을까, 그거 하고 앉아 있었다니까 뭐 그건 막 말할 가치도 채널 없고. A에서요. 네. 유리창을 하나 깨가지고요. 망치로 가서 유리창을 깨가지고 7명을 구조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네. 그 옆에 창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깨기 위해서 안에서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걸로 두드리는 장면, 구명조끼를 빨간 걸 내고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300명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 파악했더라면 그걸 두들겼으면 아이들 수십 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시 30분 가까이 됐을 때 아이들은 전부 우연으로, 물이 안 차는 우연으로 몰려와가지고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고, 헬기가 왔대. 해경이 왔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대. 이런 카카오톡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하는데. 갑자기 또 막 속이 탑니다. 예.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이런 조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밖에도 안 되는가. 그때 육해공군이 다 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선들이 거기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고요. 대통령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00명을 단 한 명도 못 구해내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치를 하는 저희를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이 이 아이들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